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그 암이 알고 싶다가 암에 대한 대표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암 환자들 중에 특히 사기 암 환자들 중에서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연명 치료 또는 연명 의료 중단에 관련된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연명 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다음에 법에서는 어떤 걸 좀 어떤 취지로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조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동료 의사들이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 할 때 제일 너 일반 개원과 친구들한테서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냐 라는 근원이 사실은 이 연명의료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위험한 환자들이고 치료 중에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학문적으로는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결말, 안 좋은 결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 그걸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아야 되는 것,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야 되는 것,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렇지만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하고 자기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그 호스피스 의료 센터장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종양내과가 대부분 또 이런 연명의료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관심이 업무적으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한테만 비단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임종기 과정에 있는 전체 환자죠. 그렇죠.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임종기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임종기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하간 어떠한 이유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종양내과 의사로서는 이제 말기 암 환자 물론 말기 암 환자는 사기 암 환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기 암 환자였다가 많이 치료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적극적인 항종양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뭐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되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혈액투석을 해야 되나 항암제를 써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야 되나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그 환자들한테 이 어떤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장기 기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장기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연명치료다라는 건데 네네. 이제 핵심은 그걸 연장하는 목적의 치료가 연명치료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이걸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 때문에 사실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지만 이게 상황이 갔다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냐 라는 거를 따져보고 너무 희박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들이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골라서
연명 치료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연명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뭔가가 안 좋을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으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 장기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생명 유지 장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대표적인 게 인공호흡기, 뭐 투석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게 연명 치료다. 그것을 하는 게 연명 치료다. 그러면 연명 의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종기가 뭔지 뭐 아니면 저는 이제 말기 환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말기 환자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생명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회복될 들면은 가능성이 어떤 없는, 환자들이 대상이 될까요? 암 환자가 뭐 대표적인 네, 암 환자인데 이제 암이 뭐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신장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폐 병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 폐 기능이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완치가 불가능한 암 환자는 우리가 이 연명 치료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말기 환자의 네네.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병이. 그래서 좀 그거를 몇 가지는 짚고 우리가 주로 암 환자에 대해서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요거를 조금 몇 가지 더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2018년도에는 이제 뭐 네. 암, 뭐 간경화, 네. 뭐 COPD라고 하는 이제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이 에이즈 이게 있었는데 이제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질병의 기준 자체는 없어졌고 이제 기준은 없어져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아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고 정의를 일단은 했고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기 암 환자는 거기에 대상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간 기능이나 간경화. 뭐 심장 기능이나 뭐 폐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빠진 상태의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환자분들이 여기 임종 과정에 속하는 환자군이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말고 이제 그러면 임종 과정은 그렇고 생명 유지 장치라든가 이 연명 의료에서 대상이 되는 치료 방법이 되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폐소생술, 이제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투석이 여기 일단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법이 생길 때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수혈, 혈압 상승제, 이제 저희가 이제 체외 생명 유지 장치라고 폐랑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기에는 기계,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술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연명의료다라고 일단은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범위를 많이 이제 넓혀줬습니다. 이제 이 환자한테는 이거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연명의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환자분이 나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중단할 수 있게 일단 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취지는 환자가 자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병의 경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어떤 연장이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보통 돌아가실 때 존엄하게 우리가 의사로서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그런 존엄성을 또 명예로운 죽음을 손상시키는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오는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러면 환자들이 더 이상 그런 치료를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드리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드리는 과정이 아마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어떤 분은 되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은 맞죠. 네. 예, 환자분한테 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계속 누워 있다. 이게 누구나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선택을 못 하고 미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런 식의 치료법이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그것을 설명할 때 얼마나 잘 조심스럽게 접근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환자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받으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그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말기 환자 아까 얘기했던 임종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의사가 판단하는 말기 환자라고 규정 지어질 만한 상황에 된 환자들, 암 환자의 일부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지, 절차를 설명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연명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제 환자 본인한테 자기 상황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상황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이제 말기 환자일 때 작성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임종기 환자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야 뭐 법적으로 정의된 경우에 그리고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는 의사 2인 이상이 판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말기 환자라는 정의를 누군가가 이분은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이제 의사 2명이서 보통 하게 거죠. 된다라는 예, 거죠. 예. 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지 아무한테나 뭐 그런 좀 트라우마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2인 이상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중요한 의학적인 과정이죠. 판정을 한 명한테 맡겨두지 않고 네. 좀 전문가를 포함한 2명 정도가 판단해서 결정해라라고 이제 정해놨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말기 환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설명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통 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연명의료라는 것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항상 환자분한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병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병이 줄어들면 환자 증상이 좋아져서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치료가 환자분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과연 하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환자분의 조금 시간이 늘어나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1시간이라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좀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 저는 보호자분한테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이 환자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동의하면 그때 가서 저는 환자한테 직접 얘기해서 환자분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환자분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서를 직접 받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환자분이 뭐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게 조금 나빠지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폐렴이 걸려서 이제 응급실로 오셨는데 만약에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이런 상태 바탕으로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처음 보시는 의사분들은 이 환자분의 암의 정도가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보는 경우에. 그러면 그 환자분 그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들의 어떤 결정에 상관없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죠.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정도 상태에서 이런 앞으로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 놓으시면 그런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내가 그런 거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내가 벌써 그 정도를 고민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까봐 그게 이제 좀 고민스러워서 그걸 말씀드리는 시점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해도 그러니까 환자분의 연세라든가 이런 이해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조율하는 편이에요. 근데 각자 선생님들마다 얘기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고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80세 이상에서는 사실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항암 치료 하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갑자기 있고 나빠질 수 있죠. 그리고 그냥 항암 치료를 안 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80세 이상에서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뭐 다른 연명 치료를 하시겠냐라고 여쭤보고요. 생명 유지 장치가 꼭 하실 거냐? 이제 생명 그러니까 연명 유지. 치료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계획서라는 게 그런 생명 유지 장치나 그런 치료를 나는 하지 않겠다. 지금 내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계획서에 사인하는 것, 동의하는 것, 그게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연명의료의 법의 개념, 연명의료 계획서의 취지, 그다음에 뭐 절차, 좀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더 궁금하신 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사실 이 연명의료법 만들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부분에서 사실 환자분이나 가족들이나 사실 우리가 삶이 아까도 말씀드린 유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한번 내 삶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죠. 어떤 분은 내가 암이 생겨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다는 사람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서 사실은 내 삶이나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게 이제 한쪽 면에서는 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쪽 면에서는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측면이 있다. 이걸 좀 알고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